이란 사태가 열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가를 걱정하시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과연 세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그 임계점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위기의 본질,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 그리고 LNG 교역량의 20%가 지나는 바로 그 길목이 막혔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 그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이 막혀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들 매일매일 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에만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 봉쇄가 과연 며칠이나 계속될 것인가? 이게 이번 분석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부터 살펴보고 이걸 과거 오일 쇼크와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은 경제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임계점은 며칠인지,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히 연료 문제를 넘어 어떤 충격을 가져올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사태가 과거와는 왜 근본적으로 다른지 그 규모부터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가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전 세계에서 쓰는 석유 5통 중에 한 통은 바로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20%라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주요 산여국들이 비상시에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여력, 즉 잉여 생산 능력마저 이 해협 안쪽에 갇혀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컸던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죠. 이걸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훨씬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공급 차질의 규모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1973년에는 전체 공급의 7%가 줄었을 뿐인데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건 그 3배에 가까운 20%의 공급이 아예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겁니다. 충격의 성격도 달라요. 과거엔 물류나 가격 문제였다면 지금은 공급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2026년의 세계 경제가 1970년대와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 경제 체질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새로운 변수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석유 집약도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같은 돈을 버는데 석유를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1973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좋아졌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지금의 충격을 버텨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효율적으로 변하긴 했지만 이번에 시장에서 사라진 석유의 절대적인 양 자체는 1973년 당시보다 거의 3배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아진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충격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과거와 다른 몇 가지 변수들이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첫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전력 생산에 석유를 거의 안 쓰고 또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들여오면서 충격을 일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7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둔 전략 비축유를 풀 수 있다는 점도 그때와는 다른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이죠. 과연 며칠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즉 임계점일까요? 경제 모델링과 물리적인 한계치를 바탕으로 나온 구체적인 숫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계점은 약 25일입니다. 이건 뭐 경제적인 계산이 아니라 물리적인 한계선이에요. 중동 산유국들이 퍼올린 원유를 더는 보관할 창고가 없어지는 시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유정을 강제로 닫아야 하는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건 한번 멈추면 회복하기 어려운
시스템 붕괴의 시작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계점은 35일에서 45일 사이입니다. 이건 배럴데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한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급이 얼마나 줄었냐가 아니라 공급 손실량의 기간을 곱해서 누적된 충격의 총량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봉쇄가 한 달 남짓만 이어져도 1973년에 5개월 동안 발생했던 충격의 총량과 맞먹게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충격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압축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 모델이 경고하는 임계점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에서 한 달, 그러니까 30일 이상 계속 머무르게 되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이 80%를 넘어섭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봐야 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아에만 신경 쓰는 동안 어쩌면 기름값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유나 천연가스를 자동차 연료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사실 비료와 플라스틱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질소 비료는 생산 원가의 대부분이 천연가스인데 중동이 전 세계 요소 수출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또 전 세계 석유화학 생산 능력의 4분의 1이 중동에 몰려 있고요. 이 공급이 끊긴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식탁에 오를 식량이 부족해지고 공장들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육아 자체가 아니라 이 봉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1970년대처럼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직접적인 충격, 다시 말해 비료와 화학 원료 공급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글로벌 제조업과 농업 공급망의 물리적인 마비, 이것이 바로 이번 위기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할 건 시시각각 변하는 유가 시세창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일까요? 오늘 내용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